겨울밤 새벽 한 소년이 낡은 카드를 내밀자 약국 주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 사랑했던 여인의 카드. 그녀는 분명 죽었다고 들었는데 대체 왜 이 카드가 여기에? 10분 뒤 검은 세단이 도착하고 백발의 노인이 외칩니다. 내 딸의 카드다. 약국 주인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여자가 재벌 딸이었다고? 그리고 이 소년이 설마?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장지대 쪽방촌 새벽 6시 14살 민준이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5평 남짓한 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9살 서연이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남은 흡입기를 꺼내 동생 입에 물렸습니다. 오빠,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안 돼. 밥은 학교에서 먹어야지.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독촉장만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학교 가는 척하며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하루 종일 폐지를 주었지만 15,000원 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흡입기는 이미 다 쓴 상태.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오빠 괜찮아. 조금만 참을게. 민준이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곳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돼요. 밤 10시 24시간 박약국. 간판은 낡았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약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천식약 있나요?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닮은 얼굴. 3만 원인데 돈은? 민준이 15,000원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내일 꼭 갚을게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 사랑했던 여자 수진.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됐어. 그냥 가져가. 대신 내일 꼭 와.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국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연이 불렀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니? 강민준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씨, 수진의 성. 민준이 약을 들고 쪽방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약봉지가 떨어지며 알약이 흩어졌습니다. 안 돼. 민준이 기어가며 주었지만 반은 빗물에 젖어버렸습니다. 다시 약국으로 뛰어갔습니다. 새벽 1시 도연은 아직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약을 떨어뜨렸어요. 한 번만 더 주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드 있니? 이번엔 결제하자. 민준이 낡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받아든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뒷면의 스티커, SJ, 영원히 너의 것, DH. 15년 전 수진에게 준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거예요. 도연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가 누구니? 강수진이요.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었다고? 이 아이가 혹시? 내 나이가 몇이니? 14살이요. 15년 전 헤어졌고 14살이면 내 아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를 꽂았습니다. 민준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제 승인. 그 순간 강남 최영우 회장의 침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회장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5년간 움직이지 않던 딸의 카드 결제네요. 이게 무슨...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 실장, 당장 와. 장 실장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수진이 카드가 움직였어. 15년 만에 공장 지대 박약국.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당장. 검은 세단이 강남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은 차 안에서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살아있니? 아빠가 간다. 약국에서 도연은 민준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혹시 내 아빠 얘기 들었니? 엄마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 검은 세단이 골목을 막았습니다. 최영우 회장이 약국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내 딸의 카드를 쓴 사람이 누구야? 회장의 눈이 민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때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박도연, 이를 갈았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저씨, 이 할아버지 아세요? 회장이 민준을 뒤로 숨겼습니다. 넌 저 사람한테서 떨어져. 내 딸을 죽인 놈이야. 수진 씨가 돌아가신 건 저도 들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내 딸이 집을 안 나갔어.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재벌 딸이었다고요? 장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아가씨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15년 전 사귀던 분이고요. 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회장이 막았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임신한 줄 알았다면 절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민준이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죽어가요.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기침하자 도연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회장이 방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손주들이 이런 곳에서. 민준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편지. 수신인 박도연. 아저씨 앞으로 온 편지예요. 도연이 뜯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내 아이를 임신했어. 아버지가 내 가족 해칠까봐 도망쳤어. 아이 잘 키울게. 도연이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회장도 읽고 경악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도연이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장 실장이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회장에게 쓴 것. 진우가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도연을 용서해 주세요.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손주 보여드릴게요. 회장이 통곡했습니다. 진우 그놈이 다 가로챘구나. 회장이 결정했습니다. 민준, 서연, 너희는 내 손주다. 우리 집으로 가자.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은 제 자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회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준이 사이에 섰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결국 세 사람 모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손님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강남 저택,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민준과 서연은 처음 보는 세상에 압도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최진우 상무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삼촌, 저 애들이 정말 수진의 자식들입니까? 진우의 아내가 코를 막았습니다. 쪽방촌 냄새가 진동하네요. 민준이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회장이 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 손주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 저녁 식탁. 사내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회장과 도연이 민준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민준, 넌 재벌 손주답게 교육받아야 해.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반박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민준이 곤란해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연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평범하게 이미 늦었어. 넌 이제 재벌 손주야. 그날 밤 도연이 민준 방을 찾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민준이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몰랐던 거잖아요.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에서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나? 하지만 장 실장이 이미 정확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진우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민준을 제거하는 것. 며칠 후 민준이 학교 가는 길. 트럭이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아찔한 순간 장 실장이 민준을 밀쳤습니다.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도적 사고였습니다. 장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한 번만 더 손주들에게 손 떼면 경찰에 넘긴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가 가짜 DNA 결과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도연은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회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재검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회장이 분노했습니다. 역시 내가 사기꾼이었어. 도연이 항변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하지만 진우가 이미 담당 의사를 매수해뒀습니다. 재검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민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아니에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 친아버지가 맞아. 누가 뭐래도. 회장이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당장 내보내. 도연은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누가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의사가 떨며 고백했습니다. 진우 상무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도연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도연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골목에서 괴한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도연, 더 이상 파고들지 마. 진우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도연이 녹음기를 품에 감췄습니다. 괴한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도연이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녹음기를 빼앗겼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도연 씨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민준이 저택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빠, 제발 깨어나세요. 병원 중환자실. 도연이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도연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제대로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제발 눈 떠주세요. 저택에서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어. 병원에서 민준이 도연을 지키고 있을 때 장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미 독립검사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은 99.99% 확률로 친아버지. 민준이 결과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도련님, 오늘 이사회가 열립니다. 진우 상무가 경영권을 넘기려는 날입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이사회장. 진우가 승계 서류에 서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어린 놈이 어딜. 민준이 진짜 DNA 결과를 던졌습니다. 최진우 상무, 당신이 결과를 조작했죠?
여기 진짜 결과가 있어요. 장 실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진우가 의사를 협박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도연을 습격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도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 내가 내 딸도, 내 사위도 이 모든 걸 다 망쳤구나. 경찰이 들어와 진우를 체포했습니다. 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진우가 발버둥 쳤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장이 민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도연 씨를 의심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아빠를 살리는 데 집중해요.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습니다. 사흘 후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실에 민준, 서연 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 울며 달려갔습니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도연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걱정 많이 했지? 회장이 도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 내 사위를 용서해 주겠소?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도 피해자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서연이 뛰어와 도연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아빠예요? 도연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아빠야. 네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도연은 태성제약의학 연구이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약국은 수진 메모리얼 약국으로 이름을 바꿔 무료 진료소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어 회사 경영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서연의 천식도 완치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네 사람이 수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플래티넘 카드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이 카드로 아빠도 찾고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할게. 회장이 하얀 국화 다발을 묘비 옆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딸아, 내가 남긴 아이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구나. 고맙다. 서연이 손수 그린 가족 그림을 묘비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아빠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어요. 나도 이제 안 아파요. 따뜻한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불어왔습니다. 묘를 나서며 도연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은 옛날 약국에서 라면 먹을까?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끼워주게. 손주들이랑 라면 먹는 게 평생 소원이었네.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서연아, 넌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네 사람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언덕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녁, 수진 메모리얼 약국. 네 사람이 작은 탁자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할아버지, 라면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회장이 후루룩 면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구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도연이 민준과 서연의 그릇에 계란을 반씩 나눠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야. 서연이 계란을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죠? 회장이 손주들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이제 영원히.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약국 간판에 수진의 이름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니?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약국을 환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태성제약 본사 로비, 거대한 유리 케이스 안에 플래티넘 카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가족을 연결합니다. 민주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회장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도연이 함께 운영하는 수진 복지재단은 전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최영우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도연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연, 자네 덕분에 내가 진짜 할아버지가 됐네.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회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민준이 참 의젓하게 컸어. 수진이를 많이 닮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서연이도 이제 중학생인데 그림 솜씨가 대단하더군요.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딸에게 못해준 걸 손주들에게라도 다 해주고 싶네. 회장님, 수진 씨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과 서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민준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회장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장하다, 우리 손주. 내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서연이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미술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엄마 그림 그렸는데요. 그림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수진과 행복하게 웃는 네 사람의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겠다. 저녁, 네 사람은 수진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준이 합격증을 묘비 앞에 보여줬습니다.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할아버지 회사 이어받을 거예요. 서연이 그림을 펼쳤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엄마가 남긴 카드 덕분에요.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아, 이제 아빠는 후회 없어. 내 아이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단다. 도연이 손을 모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약속 지켰어. 아이들 잘 키웠지?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새벽 한 장의 카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만난 희망은 세 남자에게 영원한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플래티넘 카드는 이제 박물관에 잠들었지만 그 카드가 연결한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